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FC, FS요. FC, FS는 다른 말로 우리가 피포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얘가 이제 first come, 그 다음에 first service요.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first in, first out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우리말로 이제 선입선출이고요. 얘는 이제 준비 상태 Q에 그 도착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이제 CPU를 할당받아서 처리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FC, FS라고 그렇게 불러요. 얘가 이제 가장 간단한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차례대로 이제 준비 상태 Q에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재요. 여기 보니까 프로세스 번호가 P1이다, P2다, P3이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대로 들어왔나 봐요. P1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고 두 번째 이제 P2가 들어오고 세 번째 이제 P3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할 때 FC, FS 이 기법을 이용해서 평균 실행 시간은 어떻게 되고 평균 대기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평균 반환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출 시간은 없으며 시간 단위는 뭐다? 초 단위로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프로세스 1번 P1을 처리하는데 그때 20초가 걸린대요. P2는 4초 걸리고요. P3는 이제 6초가 걸린대요. 그때 이제 평균 실행 시간, 대기 시간, 반환 시간이요. 자, 그럼 우리 평균 실행 시간 먼저 구해 보자고요. 평균 실행 시간은 지금 여기 실행 시간이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 시간, 평균 실행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 자, 얘는 P1은 20초가 걸린대요. 그 다음에 P2는 4초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P3는 6초가 걸린대요. 그럼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합하면 이제 30초가 되겠죠. 그 30초 나누기 3을 해주면 되죠. 평균을 구할 거니까. 그러면 얘는 평균 실행 시간이 어떻게 된다? 10초가 되더라. 10초. 그럼 이제 평균 시간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대기요. 대기 시간. 자, 우리 평균 대기 시간. 자, P1은 얘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으니까 얘는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안 기다려도 됐더라. 들어가자마자 바로 P1부터 이제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P2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초 기다려야 돼요? P1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P1이 이제 20초 걸린다 그랬으니까 얘는 20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P2의 대기 시간은 이제 20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3요. P3는 몇 초 기다려야 돼요? P1도 끝나고 P2도 끝나야 그 다음에 이제 P3가 실행이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24초를 기다려야 돼요. 그럼 요거 싹 다 더해서 이것도 나누기 3해서 우리가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44가 될 거고 44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제 약 14.6 정도 그 정도 이제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이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반환 시간. 평균 반환 시간이요. 반환 시간이다 그러면 P1이 20초 동안 뭔가 실행하고 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뭔가를 이제 반환해 줄 거예요. P2도 요 4초 동안 뭔가를 처리하고 나면 또 뭔가를 반환해 줄 거고 P3도 마찬가지로 6초 동안 이제 뭔가가 실행이 되고 나면 이제 뭔가 결값을 반환해 주겠죠. P1이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실행을 시키고 실행이 끝나자마자 뭔가 이제 반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실행되니까 평균 반환 시간이 이제 20초가 될 거고요. P2는 이제 20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4초 동안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P2는 반환 시간이 24초요. 그 다음에 P3는요. 20초 기다리고 4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자기 실행 시간 6초까지 전부 다 더해줘야죠. 그러면 얘는 이제 대기를 24초 동안 하다가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실행되는 시간이 6초니까 다 합치면 이제 30초가 되겠죠. 그때 요것들 싹 다 더해서 이거 나누기 또 3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더하게 되면 74초가 될 거고 74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약 24.6 정도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균 실행 그리고 평균 대기, 평균 반환 시간을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JF요. 얘가 이제 shortest, job first요.
그래서 어떤 놈을 먼저 처리한다? 가장 실행 시간이 짧은 놈. 그 놈을 이제 먼저 처리하는 거. 우리말로는 단기 작업 우선이요. 해서 준비 상태 Q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그 프로세스한테 CPU를 먼저 할당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SJF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여러 개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요 SJF라는 게 가장 적은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세스들이 차례대로 준비 상태 Q에 들어왔어요. 이 순서대로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SJF 이 기법을 이용해서 평균 실행 시간이랑 평균 대기 시간 그리고 평균 반환 시간 요 세 가지를 구하래요. 자, 얘는 이제 SJF는 어떤 놈이 먼저 실행된다고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놈. 그러면 지금 얘가 제일 처음에 이제 실행이 되겠죠. 4초짜리.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두 번째로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세 번째로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평균 실행 시간부터요. 자, 평균 실행 시간. 평균 실행 시간은 그냥 이 실행 시간 가지고 그냥 해주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이제 처리되는 게 우리 P2 먼저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4초짜리가 먼저 실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초짜리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초짜리가 실행이 될 겁니다. 요게 이제 3개니까 나누기 3에서 우리가 평균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10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이요. 자,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대기 시간은 맨 처음에 이제 P2가 먼저 들어가서 먼저 처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대기 시간이 없는 거죠. P2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P3는 몇 초 기다렸다가 처리가 돼요. P3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러면 얘 4초짜리가 처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4초 후에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3는 몇 초 기다린다? 4초만 기다리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P1은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몇 초 기다려야 돼요? P2하고 P3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죠. 얘랑 합쳤더니 10초밖에 안 돼요. 10초만 기다리면 돼요. 10초 뒤에 이제 P1이 들어가서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기 시간은 이렇게 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14가 될 거고 14 나누기 3이요. 그럼 이제 약 4.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반환 시간. 맨 처음에 이제 P2가 먼저 들어가서 실행을 하겠죠. 그럼 얘는 대기 시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4초 후에 뭔가 결과값을 반환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P3가 들어가야죠. P3는 4초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6초 동안 실제로 실행을 하고 이제 반환값을 되돌려 주겠죠. 그래서 얘는 총 이제 10초 후에 반환값을 되돌려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3 입장에서는 P3는 이제 4초하고 6초하고 두 개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시간만큼 실행하고 반환해 주겠죠. 그럼 요 대기 시간 합치면 이제 10초가 될 거고 자기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실행되는 시간이 20초가 있으니까 약 30초 뒤에 어떤 특정 값을 이제 반환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싹 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거 싹 다 더하면 44 그렇게 나올 거고 얘 나누기 3 하게 되면 14.6하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SJF라는 거는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적다. 다른 스케줄링 기법에 비해서 평균 대기 시간이 가장 적은 최적의 알고리즘이 우리 SJF요. 그 다음에 이제 HRN이요. HRN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얘는 이제 대기 시간하고 우리 실행 시간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를 직접 계산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할당하는 거예요. 작업 순서를 이제 정해주는 거. 그게 이제 HRN이요. 얘는 이제 왜 만들었냐? 자,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 3개가 준비 상태에 이제 Q에 들어왔습니다. 요 순서대로 들어왔어요. 얘가 제일 처음에 들어오고 두 번째로 얘가 들어오고 세 번째로 얘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스케줄링 기법 중에서 우리 방금 했던 거 SJF라는 게 있다 그랬죠. 얘가 이제 가장 적은 그런 대기 시간을 제공해서 최적의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얘 입장에서 얘는 이 프로세스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어요. 제일 처음에 들어왔는데 이 실행 시간이 길다고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HRN이요. 그래서 실행 시간이 긴 프로세스한테 이제 불리한
그 SJF 기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HRN이다. 그래서 HRN은 우리 대기 시간하고 서비스, 실행 시간 있죠.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해서 어떤 특정 값이 나왔을 때 그 숫자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부여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HRN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 계산하는 공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서비스 시간 분의 서비스 시간 더하기 우리 대기 시간 그렇게요. 해서 요거 기억하실 때 요 앞글자만 따서 기억 좀 하세요. 대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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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우리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다음 같은 프로세스가 HRN 기법으로 스케줄링이 될 때 그때 우선순위를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P1, 2, 3 하고 이렇게 이제 3개 프로세스가 있고 실행 시간은 지금처럼 이만큼씩 걸린다. 대기 시간은 이만큼씩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 구하는 공식이 대서서하고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P1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행 시간이 20초다. 그리고 대기 시간은 10초다. 그러고 나왔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대기 시간이 10초. 그리고 서비스 시간이 20초. 그 다음에 요거 분에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서비스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서비스 시간이라는 게 우리 실행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시간 20으로 그렇게 나눠서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행 시간이 4초, 그 다음에 대기 시간이 20초예요. 그러면은 20 더하기 4초. 이거 나누기 이제 서비스 시간이 4초. 요걸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고 P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행 시간이 6초고요. 대기 시간이 10초요. 그럼 이제 얘는 10 더하기 그다음에 6 나누기 우리 서비스 시간 실행 시간이 6초요. 요걸로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이제 1.5 하고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P2 거를 이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지금 이제 6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P3 거를 얘를 이제 계산해 주면 이제 2.6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우선순위가 어떤 게 높다?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그 값 중에 높은 게 이제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요. 이 중에서 숫자가 제일 높은 게 6이죠. 6이니까 우선순위는 P2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P2가 우선순위 1등. 그 다음에 P2가 처리되고 나서 그 다음 높은 게 우리 P3죠. 해서 P3가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1이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RR 방식이요. 우리 RR이 이제 라운드 로빈의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RR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는 이제 우리 시분할 시스템을 위해서 이제 고안된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게 처리해야 되는 여러 개 이제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때 각각 이제 프로세스한테 특정 이제 정해진 시간을 이제 할당해 주고 그 시간만큼 이제 우리 CPU를 이제 사용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CPU가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을 때 만약에 A라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요. B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C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이제 세 개의 프로그램을 만약에 이제 실행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럴 때 이 CPU 하나 가지고 이 A, B, C 이 세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우리가 실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A라는 그 프로세서한테 이제 1초다. 그 다음에 B한테 1초다. C한테 이제 1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눠주고 우리 A라는 그 프로그램이 우리 CPU에 들어가서 이제 뭔가 1초 동안 처리하고 다시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서 1초 동안 뭔가 이제 처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또 1초 동안 들어가서 이제 뭔가 처리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분할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1초라는 그 시간을 나눠줬지만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이제 처리되는 것처럼 느낀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시분할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RR 라운드 로빈이라는 거는 각각 이제 여러 개 이제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프로세스를 시간 할당량 동안만 실행을 한 후에 실행이 이제 완료되지 않으면 그 다음 프로세스한테 또 CPU를 넘겨주고 또 주어진 그 시간만큼만 또 CPU를 이제 사용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프로세스한테 넘겨주고
그렇게 이제 실행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때 할당되는 그 시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은 프로세스한테 이제 유리하게 실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할당되는 그 시간이 이제 클 경우에는 우리 FC, FS 그 기법과 이제 똑같아집니다. 요 FC, FS가 우리 first come first 서비스 그렇게 이제 불렀죠. 해서 얘가 이제 선입 선출 그 방식이었어요. 해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이제 처리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 FC, FS였습니다. 그리고 할당되는 그 시간이 이제 만약에 작을 경우에는 문맥 교환이 됐든 오버헤드가 됐든 이런 게 이제 자주 이제 발생이 돼서 요청된 그 작업을 신속하게 이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 A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이 될 때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100초 동안 이제 실행이 돼야 돼요. 100초 동안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할당된 그 시간이 만약에 1초다. 그랬을 때 이 A라는 그 프로세스가 완전히 이제 실행이 완전히 완료가 되려면 얘는 이제 CPU에 100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A라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CPU에 들어가서 1초 동안 뭔가 처리하고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야죠. 그때 이 CPU가 이 A를 어디까지 처리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맥 교환이나 오버헤드 그런 게 이제 자주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청된 그런 작업을 신속하게 이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RR 방식, 라운드 로빈 방식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얘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프로세스들이 차례대로 이제 준비 상태 큐에 들어왔다고 이제 가정을 할 때, 그때 이제 평균 대기 시간이다. 그리고 평균 반환 시간이다. 이걸 이제 구해라. 그때 우리 타임 슬라이스는 이제 4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프로세스 번호에 보게 되면 P1이다, P2다, P3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그때 이 프로세스당 4초씩 이제 할당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때 P1은 실행 시간이 총 20초고요. 그리고 P2는 이제 4초, 그리고 P3는 이제 6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프로세스들의 이제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반환 시간 이걸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진행 시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이제 프로세스 번호하고 실행 시간을 써가면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들이 차례대로 이제 준비 상태 Q에 이제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죠. 해서 P1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P2가 들어오고 P3가 이제 들어왔다고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처리되는 거는 우리 P1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때 우리 타임 슬라이스가 우리 4초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맨 처음에 이제 0초일 때 이 P1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4초 동안 이제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4초 동안 이제 뭔가 다 처리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P2한테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해서 두 번째로 이제 들어오는 게 우리 P2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시간으로 봤을 때 이제 4초가 되는 그 시점에 P2라는 이 프로세스가 들어올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4초 동안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근데 이 P2라는 그 프로세스는 원래 실행 시간이 이제 4초짜리였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4초 동안 여기서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이제 P2는 이제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프로세스가 이제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P2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P3가 이제 들어올 텐데 P3가 들어와서 이제 4초 동안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8초부터 시작해서 4초 동안 뭔가 실행을 시켰으니까 이제 12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P3가 이제 나갈 겁니다. 나가고 다시 이제 P1이 이제 들어오겠죠. 해서 P1이 이제 짜잔하고 들어와서 또 4초 동안 이제 뭔가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 P1이 이제 4초 동안 뭔가 이제 다 처리하고 나면 이제 그 시점이 이제 16초가 되겠죠. 16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P2가 들어오는 게 아니죠. P2는 이미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P3가 이제 우리 16초가 되는 그 시점에 들어와서 이제 실행을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 P3는 총 실행 시간이 이제 6초짜리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맨 처음에 이제 P3가 이제 CPU를 이제 할당받아서 4초 동안 뭔가를 처리했죠. 그러면 우리 P3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2초 동안만 뭔가를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16초에 들어와서 이제 2초 동안 뭔가 실행을 시키고 나면 이제 18초가 되겠죠. 해서 18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 P3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8초가 되는 그 시점에 P3도 이제 끝났으니까 P1이 이제 다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 P1이 이제 4초 동안 또 뭔가를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4초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P2, P3 얘네가 전부 다 이제 실행이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P1이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P1이 또 우리 4초 동안 뭔가 이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P1은 총 이제 실행 시간이 20초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P1이 실행이 됐고 여기서도 실행이 됐고 여기서도 실행이 됐고 여기서도 실행이 됐죠. 총 이제 16초 동안 이제 실행이 됐고 아직 이제 4초가 남았죠. 4초가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도 P1이 이제 들어와서 또 4초 동안 이제 뭔가를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26초에 들어와서 이제 4초 동안 이제 뭔가 처리하고 나면 이제 30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P1이라는 이 프로세스도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평균 대기 시간이다, 평균 반환 시간이다 이걸 이제 구하라 그랬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P1, 2, 3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프로세스가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돼요. 그러면 요걸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서 우리 같이 한번 평균 대기 시간, 평균 반환 시간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을 때 그때 우리 프로세스 번호별로 우리의 반환 시간, 대기 시간부터 구해 보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반환 시간을 구할 건데 이 반환 시간이라는 거는 각 프로세스가 이제 완료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반환 시간을 우리가 이제 구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P1이라는 그 프로세스는 우리 여기서도 이제 실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고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때 얘가 이 프로세스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마지막에 이제 26초에 들어와서 4초 동안 뭔가 이제 처리하고 나면 이제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때 이 P1이 전부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그 시간이 우리 30초입니다. 30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P1은 이제 뭔가 이제 결값을 이제 반환해 주겠죠. 해서 우리 P1의 이제 반환 시간은 이제 30초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P2라는 그 프로세스는 지금 여기서 이제 한번 실행이 되고 이제 끝나죠. 그때 이 P2라는 그 프로세스가 들어오는 그 시간은 4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들어와서 4초 동안 이제 뭔가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완료되는 그 시점은 이제 8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뭔가 이제 다 처리하고 결값을 이제 반환을 해 줄 거예요. 해서 P2는 그때 이제 반환 시간이 이제 8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3라는 그 프로세스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두 번 이제 실행이 됐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실행된 게 16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 P3라는 그 프로세스가 들어와서 2초 동안 이제 뭔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P3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은 우리 18조가 되는 그 시점에 얘가 이제 전부 다 이제 프로세스가 완료가 되겠죠. 해서 P3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반환 시간이 이제 18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기 시간도 한번 구해 보자고요. 자, 우리 대기 시간이라는 거는 해당 프로세스의 가장 마지막 실행이 시작되기 그 전까지의 그 진행 시간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 해당 프로세스가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 이제 실제로 실행된 그 시간을 이제 빼야 되겠죠. 왜요? 얘는 이제 대기 시간이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행된 그 시간은 우리가 이제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실행이 이제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진행 시간이요. 그러면 우리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실행된 게 이제 26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왔다고요. 근데 이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실행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실행을 했었죠. 그때 이 26초가 되기 전에 우리 P1이라는 그 프로세스는 총 이제 4번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얘는 이제 대기 시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이제 실행됐던 그 시간을 이제 제외해야 되겠죠. 해서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이제 26초에 들어왔고 앞에서 이제 4초씩 이렇게 이제 4번을 이제 실행시켰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26에서 이제 16을 이제 빼주면 됩니다. 해서 26이라는 그 값은 어디서 나왔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마지막 실행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진행 시간이요.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26초가 되는 그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26에서 이제 빼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뭘 빼냐? 그 앞에서 이제 우리가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4번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이 실행 시간은 이제 대기 시간을 이제 포함을 시키면 안 되죠. 해서 요 16초를 빼서 이 P1이라는 거는 총 중간에 이제 몇 초 동안 대기했다. 우리 10초 동안 대기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UP2라는 그 프로세스는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한번 들어와서 바로 그냥 실행하고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완료가 돼버렸죠. 해서 얘는 맨 처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4초가 되는 그 시점에 이제 들어왔다고요. 해서 이 P2라는 이 프로세스는 P1이라는 그 프로세스가 앞에서 이제 실행이 됐으니까 그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될 동안 4초 동안 이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P2가 4초 동안 뭔가 처리하고 그냥 완료가 됐습니다. 해서 얘가 이제 기다린 그 대기 시간은 총 4초요. 그 다음에 우리 P3요. 우리 P3는 지금 마지막으로 실행된 게 지금 우리 16초가 된 그 시점에 우리 P3가 들어와서 2초 동안 뭔가 실행을 하고 18초에 이제 그 이 프로세스 P3라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해서 마지막에 들어온 그 시점이 16초가 되는 그 시점이었고 그 전에 이제 실제로 이제 몇 초 동안 실행을 했어요. 우리 4초 동안 딱 한 번 이제 실행을 했었죠. 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P3가 이제 들어온 그 시점이 이제 16초고 그 전에 이제 4초 동안 뭔가 실행을 했었으니까 그 4초만 빼주면 됩니다. 해서 얘는 이 P3라는 이 프로세스는 총 12초 동안 그렇게 이제 대기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기 시간을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3개가 이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균 반환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요 3가지 값을 싹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면 되고 우리 평균 대기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P1이 이제 10초 그리고 P2는 이제 4초 그리고 P3가 이제 12초하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3개 값을 싹 다 이제 더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으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해서 30 더하기 8 더하기 18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되면 56이 나올 거고 그걸 이제 3으로 나누게 되면 18.6초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대기 시간이요. 우리 10초다, 우리 4초다, 12초다 요 세 개 값을 싹 다 이제 더하게 되면 26이 나올 거고 나누기 3을 하게 되면 이제 8.6초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런 게 우리 RR 방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RT라는 거요. 요 SRT라는 거는 현재 실행 중인 그 프로세스에 남아있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이랑 우리 준비 상태 Q에 새로 도착한 그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가장 짧은 그 실행 시간을 요구하는 그 프로세스한테 이제 CPU를 이제 할당하는 그런 방법,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SRT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SRT라는 거는 시분할 시스템이 이제 주로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요. 얘는 준비 상태 Q에 있는 그런 각각의 이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전부 다 이제 추적을 해서 전부 다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해서 얘는 이제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이런 이제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우리 SRT라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주요 스케줄링 그 알고리즘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는지 그 방식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평균 대기 시간이다. 평균 이제 실행 시간이다. 평균 반환 시간이다. 그런 것들 이제 구하는 방식들도 전부 다 조금씩 전부 다 이제 차이가 있었죠. 그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우리 필기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근데 이게 또 실기시험에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주요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